한국은 최근 계엄 사태를 비롯해서 경제 분야까지 현재 정치와 경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외적인 평가는 좋을 일이 없는데 막상 전 세계에서는 한국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만 어렵냐는 것이며 곧 트럼프 시대를 맞아 모두 위기를 맞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미국 싱크탱크에서는 한국을 G7에 곧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며 한국이 현 시점에 G7에 포함되는 상황이 곧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모든 국가들이 각자 도생으로 생존하기 바쁘며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들도 돌변했습니다. 선진국들이 개약한 다음 서로 뒤통수를 치고 있으며 한국은 그 가운데 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저력을 과소평가하거나 그 특유의 강점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지난 기간을 보내왔던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펴보기로 하고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국가를 위해서 한국의 강점을 이용하려는 것을 보며 기회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럽. 미국 뒤통수에 한국의 핵무기 제한. 현재 미국과 유럽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비롯해 한국은 왜 떠오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돈이 되는 냄새를 잘 맡는다라는 누구나 인정하듯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금융기관 골드만삭스는 느닷없이 지난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서 똑같이 대한민국이 2050년에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 GDP 2위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국의 2050년 예상 GDP는 8만 1,000달러로 이것은 독일과 일본을 모두 앞지른 수치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신성장 국가를 대상으로 모델을 만들어 한 번도 아니고 두 차례나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2년 간격을 두고 다시 실험해봐도 결과는 대한민국이 GDP 2위라는 것으로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발표가 난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기관과 개인들은 매우 회의적인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당시에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다소 앞선 분야라고 하면 IT 인프라를 비롯해 반도체 생산 등이 있는 정도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등 여러가지 사회 문제도 과연 한국의 미래가 밝냐는 논란도 있었죠. 대한민국이 10대 무역국이긴 하지만 일본이나 독일까지 제끼고 2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골드만삭스는 한술 더 떠서 한국이 견고한 성장세를 이룩할 것이라고 말하며 성장세가 엄청난 국가인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한국의 K를 집어넣어 브릭스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보고서가 이제 와서 다시 떠오르는 이유는 골드만삭스가 그 중간치인 2025년을 예측했기 때문인데 그들은 한국이 2025년 정도에는 전세계 GDP 9위를 충분히 기록할 것이라고도 예측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10위권 내의 국가들은 대부분 자원 부국인 미국과 유럽까지 대거 포함되어 있어 더욱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020년과 2021년에 캐나다, 러시아, 호주, 브라질 등을 제치고 10위권에 입성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2025년에 처음으로 9위에 입성한다고 예측한 것보다 3년이나 당겨진 수치인 것인데요. 또한 한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공장들을 전 세계에 짓고 투자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한국의 산업 구조가 첨단 미래 산업에 맞춰져 있어 준비된 국가라는 것입니다. 과거 골드만삭스는 팬데믹을 반영한 수치는 아니었고 한국의 첨단 산업과 성장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으며 한국이 급기야 2050년엔 8만 달러 이상의 GDP를 기록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될 것으로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러한 미래사회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나라로 한국을 낙점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와 군사 분야에 이르기까지 빠지는 게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 콘텐츠 제공 선도기업 넷플릭스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집에서 영상 시청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나자 훨씬 더 많은 창의적인 콘텐츠가 필요했는데 바로 이때 한국을 주요 콘텐츠 공급처로 설정한 모습입니다.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양질의 드라마와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들에게 현재까지 8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콘텐츠는 미국의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순식간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이용 중이며 한국 역시 미국의 자본으로 콘텐츠 제작 환경과 시장이 급성장하는 모습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주요 4개 부분을 수상했듯 한국 작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먹히는 것이죠. 한국은 이제 완연하게 주요 콘텐츠 생산 기지가 됐습니다. 미국의 자본과 한국의 콘텐츠 창의력이 누적이 되면서 세계관도 디자인도 점차 정교해지고 외국인의 시선으로도 특이한 콘텐츠가 나오면서 성공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미국은 애초에 이러한 한국의 창의성을 알아봤으며 바로 이러한 것이 돈 냄새를 맡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한국에 자본을 쏟아붓는 상황을 이제 강대국들이 하나 둘씩 눈치채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제 유럽도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하고 미국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이러한 동력을 강화하고 부활시켜주는 나라를 찾기에 혈안이 된 것이죠. 미국이 이렇게 나온 이상 굳이 국제 간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동맹 간 배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움직임이 나온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여러가지 무기에 빗장을 걸고 있으니 유럽 강대국들이 한국에 러브콜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럽. 한국의 G7을 제안하는 이유. 결국 G7 중 이탈리아에 이어 독일까지 러시아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력에 굴복하는 모습이 나오자 미국에서는 크게 당혹스러워하며 중국과의 패권 싸움이 갈수록 피곤한 것임을 직감합니다. 또한 최근 수년간 이어졌던 G7의 범위 확대와 한국 참여 등도 다시 거론되는 국면이 나오는데요. 현재 유럽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러시아 사태 되풀이 방지와 중국 경계 의견이 오갔고 급기야 핀란드 총리는 한국과 미국의 협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의인데 미국은 그렇다고 치지만 한국이 그 이름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게다가 유럽 지도자들이 유럽연합과 서방에서 유일하게 언급한 타 대륙 국가는 오직 한국뿐이었다는데요. 여기에는 G7 중 하나인 일본은 단 한 차례도 언급이 안 되었고 영국, 미국, 호주와 같은 영연방만 다뤄졌는데 갑자기 한국과 협력을 해야 한다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그 이름이 등장한 상황인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이 이제 G7급의 능력을 보유한다고 본 것은 바로 군사력 분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에서 영내 조달이라는 제1순위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인데요. 원래 미국은 사실상 유럽연합의 리더격이라 제외하고 군사 물품 조달에서 이 원칙을 무너뜨린 게 바로 K방산 물품으로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약 40조 원가량의 물품을 계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럽연합에서도 폴란드의 방어선이 구축되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독일마저 중국에 항구를 내주는 이런 상황에 유럽을 지키는 한국이 언급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유럽 내부적으로는 러시아에 이어 중국 침투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또다시 한국이 G7에 확대 포함되는 지위로 언급이 되며 그 위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G7 가입으로 이득 보려는 선진국들의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경계하면서 한국은 G7 가입의 실익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의 외신들이 한국을 앞다투어 칭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수많은 한국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해외 언론을 통해 전달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 의료 지원 프로그램 시작. 해당 기사에는 한국어로 서명이 빼곡히 적힌 태극기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헌신으로 지금의 한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고령의 나이로 아픈 곳이 많을 참전용사에게 발전된 한국의 의료기술로 치료 및 수술, 모셔오기 위한 항공 숙박 모든 걸 지원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사를 보고 꼭 연락주세요. 6.25 전쟁 당시 참전용사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이 태극기와 함께 병력을 지원한 16개 참전국의 용사들에게 대규모 후원을 약속하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실제로 여러 한국인들은 연락이 닿지 않는 참전용사에게도 지원 소식을 전하기 위해 각국의 언론사에 수일 동안 간절히 보도를 요청하였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진심에 감동한 외신들은 이를 크게 보도하며 널리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통해 현재 시력을 잃어가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전쟁 중 다리를 잃은 필리핀 참전용사가 수술 및 치료를 위한 의료 물품을 전달받았고 기적적으로 새로운 삶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에서는 기적같은 한국인들 우리를 잊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신문 한 면을 가득 채운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머지않아 이들이 한국의 소규모 기업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인프레시, 이들은 6.25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해 수년간 후원 행보를 이어온 곳으로 현재 국내 참전국의 생활고를 겪는 참전 용사들의 심각한 상황을 알리며 주거개선 전자제품 지원 등 국내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후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모든 후원을 기업명이 아닌 한국인의 이름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희국, 이영민, 이유미, 김민아 등 매번 수많은 한국인들의 이름이 참전 용사들에게 전달되며 이걸 받아본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 한국인들에게 감사합니다 라며 한국에 감동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참전 용사 후원을 위해 인프레시가 준비한 특별한 굿즈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태극기 키링입니다. 해당 태극기 키링은 6.25 전쟁 당시 참전용사들의 굳은 의지를 서명으로 새긴 경주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 제작되었습니다. 41년을 넘게 각인 작업을 해온 자인과 만든 이 키링은 실제 빛에 따라 음각 양강이 뚜렷이 보일 정도로 서명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구현한 이 키링은 놀라울 정도로 디테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 해당 키링의 수익금 일부가 참전용사분들에게 후원되고 동참한 우리들의 이름으로 전달이 된다고 하여 저희도 뜻깊은 행보에 동참을 구하는데 실제로 보았을 때 다가오는 울림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 부탁드리며 키링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 이 키링을 구매 시 토트넘 직관 티켓 이벤트에 자동 참여되며 10월 15일 두 분을 선정하여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 기업을 보면 기적이란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인프레시 행보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